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이제 힘으로 싸우는 형국이 됐습니다. 여권과 야권이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야권이 힘이 없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제대한 군인들, 제양 군인회도 있고요, 대수장도 있고, 또 이 카투샤 전역병들 모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야권에 속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이 나서서 여론이라고 하는 힘을 무기로 해서 추미애 경질시키는 그런 압박을 최고도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을 축적해야 된다. 따라서 휴가를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 군인들, 장교든 뭐 장성이든 민간이든 카투사든 이 단체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결국 그 무기인, 지금 현재는 이제 온라인밖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SNS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대정부 질문이 이제 오늘부터 열렸잖아요. 총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낙연 대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 추미애 사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가을에 조국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결정적 계기는 광화문에서 우리 야권의 함성 때문에 내려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 대충 조용히 넘어갔으면 조국이 내려왔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어제 전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시그널이 됐어요. 자, 여권이요 모두 봉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이 보이고, 검찰이요 적당히 빨리 수사를 끝내달라, 이러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로 지금 다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 당직 사병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 보호 요청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먼저 수사 당국인 동부지검 분위기를 보면요, 동부지검에서 지금 갑자기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일 날, 어제 그제 토요일 날은 이 보좌관을 불렀고, 어제는 추미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동부지검 그동안의 수사 상황 1월에 고발돼 가지고 8월까지 근 8개월 동안을 거의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병원이라든가 국군 양주병원 이런 압수수색을 적에도 김관정이하고 동부지검 차원에서만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을 뿐, 윤석열 총장은 신문 보고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달이 넘어서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패싱 현상이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수시로 윤 총장실에 보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략적 의도가 뭘까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그래서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방송 안 하고 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부실 수사를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왜? 우리 동부지검이 총장한테 다 보고했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보고를 다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가만히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즉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혐의 없음이 결론 딱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되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다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라인들이 다 지금 동부지검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부실 수사한 사람들, 늑장 수사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에 복귀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수사, 그리고 종결 처리하는 이 동부지검, 이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그 의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론, 뻔한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뻔한 결론을 내놓는데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 어제 추미애 장관이 SNS 통해서 밝힌 입장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휴가를 위반해서까지 휴가 갈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군 관련 기관에서 치료를 다 해줘서 좋다, 이 얘기는 군에서도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민간 병원에 나와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다 지금 현재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장관직을 떠나지 않고 내가 남은 길을
보고히 가겠다. 검찰 개혁의 길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낙연 총리, 그 다음에 추미애, 오늘 정세균, 이런 여당의 최고위 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 포함입니다. 전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자, 검찰 수사 결론 낸 거 다 알으니까 지켜보자 그러지. 여기서 저 윤석열 총장이 과거 조국 수사듯이 할 것 같으면 검찰 수사를 아직 하지 말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조국 사태 때하고 거의 같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조국 사태 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조국 사태 때는 뭐냐? 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수사니까. 그래서 수사의 결과 이거는 뻔한 거 아니라 뻔한 거다. 예, 조국을 혐의자로 해서 이 사법 조치하겠다. 이러니까 아예 수사 진도를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미애 수사에서는요, 제발 빨리 수사해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사방간에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수사가 결과가 빨리 나오면 이거 봐라,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난리냐,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는 언론, 유튜버 전부 잡아드리겠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꾸려놓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예, 이러한 의심은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 그리고 눈높이에서 보면 그야말로 뻔히 다 보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2일 날 보좌관, 13일 날 또 아들, 그 다음에 13일 날 또 SNS 입장 발표, 그리고 14일 날 이낙연 대표 입장 발표, 그리고 14일 날 정세균 총리 국회 의견 발표, 또 이 추미애 항변, 그리고 또 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추가적인 추미애 감싸기 수호대 발동, 이런 것이 전부 다 시나리오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직 사병, 지금 막말 테러, 댓글 테러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직 사병 심리적으로라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게 많은 SNS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앞서서 상당한 신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이 당직 사병 오늘 권익위에 공익신고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익위가 오늘 오전에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은 황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황희,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냐 아니다, 공범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히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 돼가지고 친여 문파 세력들이 일제히 댓글 테러를 일으키고 온라인 테러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서,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 인생 망칠 각오가 돼 있느냐, XX같이 일개 사병이 뭘 안다고, 예, 별의별 욕설을 다 퍼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익 신고자 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 이 보호 조치를 정부로부터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매우 비관적 전망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공익 신고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인데, 이 신고 행위로 인해서 어떤 위협이 우려될 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권익위 관계자가 이 당직 사명과 관련한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우선 신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당에서 이 당직 사병 여러 가지 법률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 조치가. 다만 이 당에서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황희는 추미애 아들 공익 제보자, 즉 당직 사병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습니다. 예. 이거는 뒤늦었지만은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론전에 앞장서 나서고 있는 이 야권의 이 하태경 의원이 있습니다. 이 하태경 의원이 지금 소장으로 있는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는데요. 내가 당직 사병이다, 이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문 세력에서는 내가 추미애다 해서 지금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이 소장으로 있는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는 내가 당직 사병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이 이러한 관련돼서 이 발의를 했고 요즘 것들 연구소가 함께 추진하기로 이렇게 지금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당직병이다. 우리가 현병장이다.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죠. 당직 사병 보호 운동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이 한동훈 여러분들 아시죠? 한동훈 팬클럽이 있는데 이 한동훈 팬클럽의 이름이 위드 훈이라고 합니다. 이 위드 훈이에서도 이 앞으로 당직 사병 이 소송에 대비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이 악성 이 악플 수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소에 대비해서 악플을 모으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위드 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함께 공모 혐의로 아직도 중앙지검의 수사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이를 살리자 이런 취지에서 위드 훈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지금 현재 팬클럽이 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일 현재 회원수가 약 3,000명인데 오늘 하루 이 당직 사병 악플 모으는 이 1,000건을 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특정해 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실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거, 또 모욕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욕설을 한 거, 이런 악플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일 오전 8시 기준으로 380여 건의 악플이 접수되어 있고 오늘까지 꼭 1,000건을 채워달라고 하니까요. 저렇게는 안보 정론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위드 훈이의 많은 악플을 제보해 주십사. 저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국회에서 정세균, 그 다음에 추미애 이런 발언, 입장과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정세균 총리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미애를 경질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당에서 추장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오늘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현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현재로서는 본인의 상황이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기왕 검찰에 고발되어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될 일이다. 이 얘기는요. 조국 같아봐요. 조국 수사 결과 책임지려면 잘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수사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된다. 수사 결과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론에 보더라도 이 수사 결과는 다 정해져 있다. 이미 뭐 추미애가 수사 가이드는 다 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검찰 안팎에서 심지어 법조계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든든하고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까지 나서서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지금 자락을 깔아놓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전에 국무위원 한 사람의 사적인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국정이다. 여와 야가 이 문제는 검찰에 가 있으니 거기다 맡겨놓고 다급한 국정 잘 의논하는 게 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론전에서 우호적 여론을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정세균 총리의 속셈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전 방송에서는요. 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참 민망하다. 조속하게 정리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지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는 안 했어요. 이 문제는 조속하게 정리가 되어서 국민들께서 이런 문제로 걱정을 더 하시지 않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말이 싹 다 바뀐 거예요. 검찰 결과를 보고 책임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법이 있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세균 총리도 지금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능력 있는 아이인데 군이 통역병을 제비 뽑기로 하는 바람에 떨어졌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이 추미애 이러한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 것이 아닌가. 예, 기다렸던 듯이 답변하고 기다렸던 듯이 질문했다.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청래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오히려 통역병 먼저 봤으면 뽑혔을 것 같은데 제비 뽑기에서 불이익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히려 제부 뽑기로 아들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뜨렸다.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능력을 가진 아이다. 오히려 역으로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 뽑기로 떨어뜨린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 아,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이철원 대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청탁이 와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비 뽑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랬는데 이 추미애 이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국민한테 송구하다는 생각, 진정성 있게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어떻게 관계기관에서 더군다나 여당의 대표 아들인데 서슬이 시퍼런 정권 초기에 출범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정권에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아이를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제비뽑기를 했다. 청탁이 너무 많아서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한 건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똑같은 정청래 의원의 질문이에요. 아들에게 미안하냐? 이렇게 정청래가 물었어요. 자, 정청래한테도 의원자를 붙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들에게 미안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추 장관이 공인의 아들이라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돼 있어서 아들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한다. 엄마의 상황을 또 이해를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아들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당직 사병한테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별도의 라인을 써서 그럼 모든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데 왜 엄마 아빠가 나서가지고 6월 14일 날이나 5일 날 왜 국방부 미전실에 전화해서 그걸 알아보고 그 당시 주임하사는 왜 미안해할 것 없이 주임하사 지원 반장한테 직접 전화하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 추미애가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내 아들만 귀공자고 왕자다. 이러니까 왕자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집에서 전화 딱 받으면서 휴가 복귀도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자병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프다고 해도 병문안도 안 가봐주질 못했고 저로서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정청래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없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제가 청탁을 하려면 특혜를 하려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아들은 고교 시절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었다. 의사도 그때 군 입대 당시에 반드시 수료해야 된다고 우려를 했었다. 아들도 엄마가 공인이니까 오히려 오해를 사기 싫다고 반드시 군 다녀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그리고 군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집어넣은 입장에서 제가 병가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다. 자, 검찰 수사 기다려 봐야죠. 검찰 짜고 치는 고스톱 하겠지만 말이죠.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여당 의원들 또 추가적으로 또 감싸고 나왔어요. 박범계. 아주 감초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다. 김경협 당직 사병에는 반드시 배우가 있다. 이렇게 또다시 황해에 이어서 이 김경협은 누구냐? 이 이해찬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배우론을 또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배우론이 자꾸 나오느냐? 배우론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분노의 민심이 상당하다. 어설프게 해명만 가지고서는 절대 잠재울 수 없다. 그만큼 20대, 30대 지지층 이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뒤엎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법적 책임을 씌워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예.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4% 빠지고 2.5% 빠져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금 50%가 넘잖아요. 그리고 이 조국 백서가 나온 데 대해서 흑서로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과 추미애가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후론을 제기해가지고 여론을 뒤엎는 길밖에 살 길이 없다. 이런 지금 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찬의 최특근인 이 당직사병 거짓말 반드시 배후가 있으니 그러니까 음모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13일자 페북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추장관 아들 특혜 병과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직사병은 6번 대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말했을까?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거짓말로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김경유 의원은 또 이렇게 지난 10일 날에는 얘기했어요. 병가 사유에 해당 안 되는데 병가를 냈다면 분명히 특혜이고 청탁 또는 압력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병가 사용에 해당한다면 문제 소지가 없는 것이다. 야당 의원이 핵심 참모까지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다 들통. 이 건은 실패한 정치 공작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는 신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 초론 대령하고 사단장과 참모장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문그룹이 일제히 음모론에 가까운 배후설을 강력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론 압박에 나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말하자면 이제 지금까지는 수세적인 국면이었는데 공세적인 국면으로 상황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것이 오늘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다. 여기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여러분들께서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